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이때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깊어지게 하는 노쇼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종도에서 저번에 왜 노쇼 크게 나가지고 한 번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한강에서 50명이 아마 죽었어요. 군대에서 막 백내기 우리 뭐 해시켜가지고 거기 충주였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30분 뒤에 도착해요 라고 하고 연락이 두절이 된 거여서 왜 안 오지? 해서 전화를 계속 거는데 그때 이미 차단당한 상태였어요.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좀 여러 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좀 회의감도 많이 들고 정말 좀 자괴감도 들고 그랬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노쇼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예약 보증금은 노쇼를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선급금을 달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아마 그렇게 거의 다 좀 마음속으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민생 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해 노쇼 피해를 줄일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충북 충주의 음식점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자신을 군부대 간부라 소개한 남성은 인근 부대에 재난 지원을 나가는데 국밥 50그릇을 준비해달라며 영수증까지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찾으러 오겠다던 김중사는 약속한 시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50분 이렇게 했다는데 국밥 50개만 그럼 그건 50만 원 쓰면 사실 서울 같은 데면 무조건 선입금 받잖아요. 이런 시골은 사실 그게 그렇게 무지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김중사의 전화를 받은 곳은 이곳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100인분 막 그렇게 해요. 우리는 가게를 잡으니까 큰 업소가 이제 이게 당연 같아요. 충주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막 200인 막 100인분 막 시켜가지고 그거 그런 게 됐어요.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군부대 중사를 사칭해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다음 날 가져가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는 식입니다. 피해 업주들은 인근 군부대 명을 대며 자신을 소개하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공군부대에서 예약을 많이 하긴 해요. 그건 실제로 공군 병사들 먹인다고 저도 몇 번 이렇게 갖다 준 적이 있고 아마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충주 공군부대가 있으니까 한 번씩 와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의심을 덜 하는 거 아닌가. 11월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당한 식당은 충주시에서만 6곳에 이릅니다. 김중사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 건 인천의 한 식당입니다. 자신이 인천의 한 군부대 소속이라 밝힌 남성은 역시 단체 음식을 주문하는데요. 부대명, 일시, 장소, 책임자, 직인이 담긴 가짜 공문까지 전송하며 점주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당일 오전 식당에 전화를 걸은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깁니다. 똑같은 수법에 당한 영종도와 강화도 일대 업주들은 일련의 노쇼 사건을 모두 같은 사람의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김중사 사칭했다고 그러고 강화도도 보니까 김중 그때 피해는 상당히 좀 많이 입었으니 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그거 다저쇠 중에 계신 분들, 먹고 노인 분들, 힘드신 분들 다 나가는 거고.
저희는 아직 그런 거 그 노쇼 크게 나. 영종도에서 저번에 왜 노쇼 크게 나가지고 한 번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한강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강화도는 되게 하죠. 그쵸. 그러면 솔직히 예약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스럽긴 하고. 전국적으로 접수된 군 빙자 노쇼 사기 사건은 약 80건. 그중에는 음식 주문 뒤 연락을 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투 식량 등의 대리 구매를 부탁하며 송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죠. 아니 저기 뭐야 우리 전투 식량 같은 거 여기로 주문해가지고 받아주시고 대금 좀 미리 치러주시면 안 돼요? 그 돈을 대금을 치러주면 계약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항공이나 호텔업계 전문 용어이던 예약부도, 즉 노쇼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건 2016년 무렵입니다. 대한민국 560여만 명의 자영업자들, 매일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이름 예약부도. 예약부도라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약을 해놓고 안 가는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거죠. 저희는 고객이 예약한 그 순간부터 최고의 음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오지 않으신다면 이후 경각심이 커지며 감소하긴 했으나 현재까지도 예약 부도는 심심치 않게 발생 중입니다. 김재학 씨가 운영하는 이 국수 가게는 인근의 공장이나 기업에서 오는 점심 단체 예약이 많은 편입니다. 한 150건에서 한 200건 정도는 거의 예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시는 분들 주로 국수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면 요리 전문점이라서 국수, 칼국수, 수제비, 잔치국수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날도 김 씨는 예약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분이 오시죠? 10분이요? 네. 몇 시까지 해드릴까요? 그때는 11시 조금 덜 됐을 때 전화가 왔었어요. 예. 뭐 예약 전화를 한 분이 평소 단골이 상가요? 그때 뭐 목소리로는 제가 이제 파악을 못했고 이제 방문하지 않으셔서 제가 정확한 누군지는 이제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당시 예약자는 곧 가겠다며 면 메뉴 외에도 만두와 불고기까지 넉넉하게 주문했다는데요. 그때 칼국수랑 수제비, 뭐 고기 만두랑 연탄 불고기 이제 사이드 메뉴까지 이제 다 이제 주문을 하셨어요. 10명 분량을? 네네. 제가 이제 직원을 좀 급하게 좀 얘기를 해서 다른 이제 좀 동생들을 이제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비용을 주겠다라고 해서 음식을 다 만들었었어요. 예약자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서빙할 수 있게 음식을 준비하고 인원수에 맞춰 테이블 세팅까지 모두 끝낸 시간은 약속 시간 5분 전.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늦어지면 퍼져서 못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서. 아,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아예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네.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결국 김 씨는 아침 일찍부터 장만한 음식들을 모두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저희가 재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뭐 음식 파손이 이제 되어 있는 거라서 그거는 다 폐기 처분하고 이제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많이 속상하죠. 이게 뭐 진짜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이규태 씨도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확인 전화 했었죠. 거기는 한 20명 정도 규모의 예약자였었는데 메뉴를 뭘 드실 건가 확인 전화를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기존 예약에 대해서 변경사항은 없었던 거겠네요.
뭐 특별한 사항 없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대화가 됐었죠. 하지만 오기로 한 손님은 약속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준비했던 재료를 못 쓰게 되며 이 씨는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봐야 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아는 사이에. 그 정도로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대처가 좀 난감했죠. 속상해도 뭐 다시 안 볼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날 뭐 일정을 망치는 걸로 이렇게. 가뜩이나 힘든 불경기에 노쇼 피해로 생존의 위험마저 느끼게 한다는 자영업자들. 계속 이 일을 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든다 털어놓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좀 여러 번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좀 회의감도 많이 들고 정말 좀 자괴감도 들고 그랬습니다. 6시 예약이요. 못 간다고 미리 알려만 줘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을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나는 심리는 뭘까? 6시요. 예, 감사합니다. 자영업자의 어떠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를 하면 못 가면 못 간다고 연락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런 소비자들은 우리가 이제 거래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소비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가지지 못한 소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약을 그저 자리 맞는 것쯤으로 여기고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나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피해 규모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선 마땅히 방어할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카페 주인. 연신 눈물을 닦아냅니다.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허모 씨가 대량 주문을 받은 건 지난달 말 무렵입니다. 커피랑 디저트까지 홀에서 드시고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단체 주문도 가능하냐 이러면서 대면으로 주문을 해주셨어요. 아, 그럼 그날 직접 드시고선 맛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문을 하고 가신 거예요? 네네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은 음료 100잔과 디저트 200개를 주문했다는데요. 금액으로 치면 120만 원어치가 넘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픽업을 원하셔가지고. 아, 다음날 픽업을 원하셨으면 이 정도 양이면 전날에 계속 여기에 매달려 계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반죽도 다 제가 직접 만들고 청이나 이런 것도 미리 담아놓은 상태였어가지고. 정성을 다해 준비했지만 곧 도착한다던 남성은 잠적합니다. 2, 30분 뒤에 도착해요 라고 하고 연락이 두절이 된 거여서 왜 안 오지? 해서 전화를 계속 거는데 그때 이미 차단당한 상태였던 거죠. 아, 차단이 됐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가 전화번호가 아니라 네. 그분께서 법인 핸드폰이니까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 가게 핸드폰 번호를 받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저장을 해서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아, 일반 전화가 아니라? 네. 차단을 당하면 바로 알 수가 있어서. 아,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읽지도 않고 차단은 당했고 연락이 아예 안 되니까. 현재 법적으로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예약 불이행이라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계는 쉽게 말하면 속임수예요.
상대방을 속여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제 위계라고 하는데, 식당에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원래 갈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약을 하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 위계가 성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료와 디저트를 노쇼 당한 후 스스로를 자책하던 허 씨도 A 씨를 업무 방해로 고소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라 예. 당사자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당사자가 아니라 아버님이 하셨는지 물어봤더니 뭐 일도 일 때문인데 걔가 전화하기 싫다 해서 예. 본인이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다가 예. 저는 당사자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당사자랑 얘기를 했고, A 씨와의 통화에서 허 씨는 가장 궁금했던 걸 묻습니다. 사실 그 노쇼한 이유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네. 필요가 없어져서. 사과는 했는데 그게 진짜 미안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빨리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서 하는 사과 같았어요. 했을 때 이거는 고의다라는 게 좀 법조계에 의하면 A 씨를 업무 방해로 처벌하려면 명확한 고의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4개월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보고요. 그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었다. 갈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예약을 했다. 이제 이게 입증돼야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래서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노쇼 당사자가 실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노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긴 합니다. 뭐 재료값 내지 인건비도 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약 주문이 그대로 이행됐으면 얻었을 수 있는 매출, 예컨대 100인분에 한 100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그걸 준비하느라고 시간과 재료를 다 버리고 벌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 전부를 이행을 청구할 여지도 있고요. 하지만 소송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부분 소액인 소송가액에 비해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기대이익의 손실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손해액에 대한 입증과 소송 과정이 복잡합니다. 이 소상공인들은 나홀로 사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손님이 연락 없이 예약을 깨도 어쩔 수 없이 속으로만 삭혀야 하는 현실 앞에 업계는 자구책을 공유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 예약 보증금은 노쇼 피해를 줄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불립니다. 이 예약 서비스 플랫폼은 가게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가 정보를 입력한 후 보증금을 결제해야 예약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1인당 10,000원 정도는 예약금이 좀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실까요? 뭐 지금 업종을 봐서는 그 정도는 적정한 금액이 되겠네요. 예약금을 낸 후 노쇼할 경우 업체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무단 취소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계약금이 납부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더 긴장을 해서 만약에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전화를 꼭 하겠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다른 대안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예약 보증금의 근거가 되는 건
2018년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현재 돌잔치, 회감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요약 취소 시에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해서 외식 서비스업을 연회시설 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당시 공정위는 연회시설 운영업에 국한돼 있던 예약 취소 위약금에 일반 외식업 분야를 신설합니다. 그전까진 예약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 분쟁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 학습 효과도 있거든요. 교육하는 효과도 있어서 노쇼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적어도 이 정도의 위약금은 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손님에게 예약 보증금을 물리고 있는 업주는 아직까진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미리 예약금을 받는 자체를 불쾌하게 느끼는 고객이 생각보다 많아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 저 그런 말 절대 못하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취소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다른 데 갈 때 잃어버리면 저희는 아깝잖아요. 위약금 수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2018년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외식 서비스 예약 보증금이 총 이용 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10%란 금액은 노쇼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보상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적죠. 10%는 뭐 최소 20% 이상은 20%에서 30% 정도는 계약금 정도로 받아야지 그게 이제 좀 안전하게 계약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밥집, 삼겹살집, 횟집, 피자 등 다양한 업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객단가도 중요합니다. 이 객단가에 따라서 소모되는 물적, 인적 자원의 피해 규모도 다르니까요. 외식 업종도 분류가 다양한 만큼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만을 호소하는 건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유명 예약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예약 보증금과 환불 정책을 업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일부 음식점의 예약금이 과하게 비싸고 환불 규정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례로 이름이 꽤 알려진 한 일식집의 경우 식사 가격의 100%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으며 방문하기로 한 3일 전부터는 사정이 생겨 취소해도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노쇼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게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저는 사실 100%까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건 특수사항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일반 이 음식점 수준은 그런 경우가 없을 걸로 봐요. 예약 보증금은 노쇼 감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양쪽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노쇼 관련 위약금 규정으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보증금을 대하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소비자, 그다음에 모든 사업자들이 요걸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직한 거래 문화, 음식점 이용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노쇼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현행 10% 수준인 예약 보증금도 지금보다 현실화될 걸로 보입니다. 각 음식 업종별로 노쇼로 판별하는 기준이나 실제 노쇼에 대한 대응 방식, 예약 보증금 수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이고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에 맞도록 위약금 기준을 상향하거나 예약 전용 식당 등 음식 업종 특성을 반영한 위약금 부과 기준 추가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각을 좀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 좀 다방면으로 좀 각 세계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 정말 반가운 소리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지출이 줄어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심각해집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 예산과 입법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겠지만 책임 있는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예약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임 있는 행동은 우리 이웃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나의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